안녕하세요. 이츠인어프입니다. 오늘은 이전부터 제가 나누고 싶었던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덕질의 DNA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다들 죽을 만큼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있었습니다. 팬클럽 가입을 하거나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발을 막 동동 구르는데 저는 얘네들이 딱히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는 정말 그런 덕후의 DNA가 없는 사람이었죠.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배우를 명목상 정해두고 친구들이 막 다 하는 기사 스크랩 같은 걸 따라해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곧 흥미가 떨어져서 그만둬버렸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예전부터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동경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컨텐츠, 무드가 확실하고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감독이나 작가, 브랜드를 물어봤을 때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는 왜 좋아하는 게 뚜렷하지가 않지? 아는 브랜드나 작가가 별로 없는 내가 너무 별로라고 생각됐던 적도 있습니다. 인생 책이나 인생 영화를 물어봤을 때 단번에 이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제가 좀 부끄러운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같이 취향도 확고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넘쳐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그 전에 흠칫 놀랐습니다. 내가 취향이 확고하다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수년 전에 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꽤나 많이 뾰족해져 있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저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저는 바로 미니멀 라이프를 접했어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미니멀 라이프는 소비하지 않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인데 취향이 더 확고해졌다고 하니까 뭔가 아이러니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향과 안목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많이 사봐야만, 소유를 해보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야만 체득되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면서 취향과 안목이 더 뚜렷해진 이유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취향에는 나라는 사람이 깃들여져 있기 마련인데 미니멀 라이프가 바로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미니멀리스트는 하나의 물건을 들이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정말 남다르기 때문에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일까? 질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정말 꼭 맞는 물건인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죠. 반면에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알기 전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거 유행 안 지났나? 친구들이 촌스럽다고 안 하려나? 이거 혹시 세일하나?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미니멀 라이프를 알기 이전, 그러니까 특별한 취향이 없다고 여겨졌던 시절에는 내가 무엇을 소비할 때 내가 아닌 남의 기호와 가성비가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기준이 철저하게 나로 옮겨졌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물건, 내가 기분 좋아지는 컨텐츠들, 또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컴팩트하게 소비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것들만 남게 되었고 그게 오롯이 제 취향과 안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의 기준이 나에게서 나로 옮겨지기만 하면 취향이 뾰족해질까요?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덜 사는 것입니다. 많이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 많이 사봐야 옷도 잘 입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많이 접해봐야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조금 더 빨리 알게 되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시화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접한다라는 것이 저는 꼭 소유를 해야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취향은 소유보다는 경험에 비례하여 진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옷이나 소품, 가구, 인테리어 구경하는 걸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네에 갈 일이 생기면 꼭 그 동네에 유명한 편집샵이 있는지 찾아봐요. 그때 꼭 사지 않더라도 다양한 무드의 샵에서 많은 제품들을 보고 느끼는 경험은 제 취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나중에라도 꼭 사고 싶어질 것 같은 제품들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제품명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 필요가 생기는 시점에 아주 그 정보들을 유용하게 써요.
충동 소비를 하지 않도록 자기의 정신줄만 단단히 붙들고 있다면 이 경험들은 꼭 돈을 쓰지 않고 내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것들에 눈이 반짝반짝해지는지 내 취향을 알게 되는 아주 좋은 취미가 됩니다. 컨텐츠의 경우에도 저는 가능하다면 소유보다는 구독, 대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진짜 요즘에는 컨텐츠가 그야말로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컨텐츠를 다 소유한다고 치면 이걸 다시 들여다볼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5% 미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밀리의 서재 같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다양한 책들을 접하고 그 중에서 내가 정말로 두고두고 몇 번이고 읽고 싶은 소장 가치가 있는 몇 가지 책들에 한해서만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소유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진 물건들을 쭉 펼쳐봤을 때 오히려 미니멀리스트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무드가 정말 확실하고 취향이 돋보이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니멀리스트 방식으로 내 취향이 뾰족해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남이 아닌 나의 선호와 필요의 기준을 두기,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구경하고 보고 구독하고 대여해보는 방식으로. 많은 미니멀리스트들의 컨텐츠를 보면 텅 빈 게 취향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취향이 없는 게 취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무드의 물건들과 컨텐츠들이 아주 확실하게 있어서 그것들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들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서 무조건 없는 것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또 내가 좋아하는 걸 또렷하게 발라낼 수 있는 능력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나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